를 갔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저 사진 속에 발달장애인이 5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9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4명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지원 바우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고 아침에 출발해서 춘천을 갔다가 춘천을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축구장도 가서 축구 경기까지도 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까지 온 걸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8시간 가까이 쓴 것 같긴 한데, 계산을 위해서 그냥 4시간만 했다라고, 서로 그리고 계약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명의 계약, 그러니까 4명과 4명이 4대4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시간당 10,000원으로 그냥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1.5배, 일요일이기 때문에 1.5배를 계산했더니 저 사진에 있는 저 모임에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이 24만 원이더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구장에 갔었습니다. 축구장에 가면 그 앞에 푸드트럭이 쫙 있더라고요. 거의 한 20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때 규현이가 6학년이었죠. 지금도 많이 먹는데 그때도 많이 먹었어요. 그 푸드트럭을 앞을 지나가면서 그걸 먹고 싶어하고 쳐다보고 아빠 사달라고 저한테 쫄랐어요. 근데 제가 못 사줬어요. 왜 못 사줬냐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5명이에요. 규현이까지. 핫도그 하나를 사도 핫도그 5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핫도그 가게 지나면 떡꼬치, 닭꼬치집 이런 식으로 하면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는 규현이를 끌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저 돈을 만약에 받았다면, 나야 어차피 애 데리고 놀러 갔으니 저 돈 있었으면 저걸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주지 않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규현이는 바우처를 시간은 받아놨는데 사용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물론 저 안에 있는 친구들이 활동보조 바우처를 안 쓰고 있다는 건 보장도 못하지만, 만약에라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계약을 하고 간 상황이었다면 저런 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엔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일요일 사진도 있고요. 토요일 사진도 있어요. 일요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만 원의 수당을 받고요. 토요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 8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물론 지금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저 친구의 시간을 나를 이용을 해서 나는 수당을 받는 정도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대로라면 4명이 될 것이고, 4명 중에 2명은 친구처럼 손잡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 2명은 8시간이나 붙어 다니면서, 물론 8시간까지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서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서로 얘기하면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는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 부모기 때문에. 그러면 좀 벙어리 냉가슴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와가는데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말활동 서베이를 제안하는, 여기서는 주말활동이 아니라 이제 가족활동 서베이로 이름은 바꿨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를 제안하는 저의 주된 생각은, 과거 선배 부모들이 피눈물 나게 활동해서 얻어낸 결과로 지금 생겨난 지금의 혜택이
오롯하게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으로 봐주십시오 라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 없다고 하셨죠. 아까도 확장성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낼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요? 꽃에게 밝은 음악을 들려주면 예뻐진대요. 우리 애들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장애 부모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없지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힘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규현이의 아빠예요. 저희 아들 그러니까 쓰는 건 잘 안 돼. 쓰는 거는 삐뚤빼뚤하고 막 저기 하긴 해도 말은 다 잘 하고요. 저희 아들 뛰어다니는데 지장 없고요. 먹는 거 자기 혼자 다 먹어요. 화장실도 자기 혼자 가서 뭐 제대로 못 닦고 나와서 그렇지 어쨌거나 뒤처리도 다 하고 나와요. 하지만 비둘기를 보거나 길 가다가 개나 고양이를 보거나 그러면 막 화다니고 뭐고 막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요. 나이 먹어서 고쳐질지도 몰라요. 근데 안 고쳐지면 어쩌죠? 그 아이가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뭐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케바케라고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친구들 누가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부모님들 지금 직장 잘 다니고 계시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런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기는 할 건데 오래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진 생각을 뭐 영상 속에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관공서에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복지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예산은 정해놨을 때는 생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을 못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건 어떡할까요? 그거 갖고 도로 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남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생생내고 뒤로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부모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부모님들 10년, 20년 지나도 현재의 건강 상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늙으시나요? 말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한데요. 좀 현명하게 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로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활동보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비자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될 수 없으니 부모가 소비자라는 거죠. 맡겨놓고도 불안하시지 않은가요? 전 그게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며칠 가진 않을 거예요. 올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울 거예요. 그 사이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못 보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픈소스 만들어 갖고 보내드린다고 했던 분이 있는데 벌써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하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게 처음이 아니고 전에 만들긴 했는데 그걸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지별로 자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찍은 영상에 기분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이었습니다.